선택 2024 우리 지역 우리 후보. 오늘은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국회의원 선거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후보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출마를 밝히신 사천 남해 하동 2012년에 선거구 통합이 이뤄진 곳이고 통합 선거구에서 치러진 세 번의 총선에서는 모두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된 곳입니다. 지금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으로 당선됐다가 지금 탈당해서 무소속 신분이기도 한데 재윤경 후보께서는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요즘 지역민들 만나면 이전에 이런 보수 성향이 강했던 분위기와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짙은지 이게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보수색이 여전히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당연히 어르신들께서는 좀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시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약간의 변화가 느껴지는 건 이런 점입니다. 일단 기존에 우리 지역을 대표하시는 의원님께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연루돼서 지금 무소속 상태이시고 제대로 지역구를 대변하는 활동을 못하고 계시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예. 또 하나는 공천 과정에서 뭔가 좀 찝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복합선거구지 않습니까? 사천, 남해, 하동 이렇게 세 지역의 복합선거구인데 예. 유독 한 지역에서만 경선 후보가 이렇게 3명으로 압축이 돼서 치러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이 현 여당의 후보님들 중에 예비 후보 중에 1, 2위를 달리시던 분들이 사천 출신이신데 예. 컷오프가 되셨습니다. 예. 예, 이런 과정이 마치 한 사람을 공천해주기 위한 약속이 전제된 공천 과정이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그런 사천 시민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예. 심지어 그 후보님의 과거 이런 상황을 좀 보면 작년에 유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댓글 조작과 관련된 이런 사건이었는데 이 유죄 판결을 받고 얼마 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면 복권을 받으셨는데 사면 복권 받기 이전에 공천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마치 사면 복권 해줄 테니 출마해라. 근데 공천 신청은 그 이전에 해야 되니까 해라. 이렇게 약속 사면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점에서 대단히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불쾌감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좀 변해야 된다. 심지어 저를 붙들고 이길 수 있느냐. 꼭 이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확신을 요구하시거나 당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만큼 변화에 대한 유권자 심리가 사실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경남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험지에서 뛰고 있는 여성 후보 3명에게 힘을 보태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본인이 이제 당선이 돼야 하니까 또 이 자리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재윤경 후보가 꼭 당선이 돼야 한다.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저는 현장 중심 소통형 정치인입니다. 사실 제가 20대에 국회 비례대표위원으로 입성하기 이전에도 한 10여 년을 채무자들을 현장에서 상담하면서 그분들의 애환을 들어드리고 그분들의 새 출발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예. 일명 부채 탕감 운동을 주도하면서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40조가 넘는 부실 채권을 소각하는 활동도 펼쳤거든요. 그렇게 현장 활동을 중시하는 활동을 제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역임한 지 2년 뒤에 지역에 내려와서 지역위원장을 함께 역임하게 됐습니다. 지역위원장 활동을 하면서도 제가 지역 주민들을 한 70여 가지 의제를 가지고 한 300회 이상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매주 내려와서 제가 지역구 의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의원으로 지역위원장이라는 이유로 현장에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현재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유권자들의 변화를 희망하는 바로 좀 알맞은 정치인이 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번에 당선이 되면 재선 의원이 됩니다. 재선 의원은 아시겠지만 상임위원장까지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1대 하반기 예결위원장은 재선 1.5선 의원님이셨는데 선삼석 의원님이셨죠. 예. 이분께서는
예결위원장을 하시면서 지역 예산만 3,600억이 넘는 돈을 지역에 좀 집중시킬 수 있었는데요. 지금 사천남의 하동은 바로 이런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꼭 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후보 2명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각 후보에 대한 상대 후보에 대한 평가도 듣고 싶은데요. 뭐 평가가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과거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예. 일단 우리 최상화 후보님에 대해서는 무소속이지만 굉장히 열심히 뛰고 계시고 여러 번의 선거 도전 끝에 사실 이번에도 공천을 아쉽게 받지 못하셔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시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예. 또 아까 우리 국민의힘 당의 서천호 후보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천 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또 유죄 판결의 내용이 과연 입법기관으로서의 활동을 하시기에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과연 댓글 조작을 지시했던 분이 국회에 입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면 재선입니다. 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험이 있으시고 또 소비자 금융교육 컨설팅 전문가로 후보께서 알려져 있는데 이번 22대 국회의원이 된다면 입법 활동에도 이제 많은 관심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제 본인의 역량을 잘 살려서 전문 분야 살려서 입법 활동할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20대 국회와 달리 이번 국회에 만약에 입성하게 된다면 어떤 또 자신감, 다른 포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가계부채가 2,000조를 넘어서고 있고 자영업 부채만 해도 1,000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빚으로 인해서 굉장히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을 빌려줄 때는 친절하던 금융회사들이 연체를 하게 되면 돌연 굉장히 지독한 추심꾼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심 과정에 공정한 추심이 이루어지고 예. 개인 채무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개인 채권법을 발의하고 반드시 재정에 성공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22대 우리 지역구에 많은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개청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정부 조직이 출발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서 우리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에 이런 우주항공 산업의 클러스터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라도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후보님께서 말씀을 마침 해주셨는데 우주항공청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후보자들께 공통 질문을 드릴 예정인데 사천 남해 하동이다 보니까 각 현안을 분리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천인데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기대감이 많습니다만 네네네. 뒤따라 다니고 있는 과제도 분명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인력 유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정주 여건 개선 문제도 있을 것이고 후보께서 생각하는 해안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해서 정상적인 예산 확보가 시급합니다. 사실 과기부 산하의 위원회 체계로 있을 때만 해도 예산이 한 1조 원 가량 됐었는데요. 예. 오히려 지금 우주항공청으로 출발하면서 현 여당 정부 여당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예산이 오히려 한 20%에서 30% 가량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채 출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새로운 정부 조직으로서의 힘을 발휘하고 역량을 발휘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등원과 동시에 이 우주청과 관련된 정상적인 예산 규모가 한 1조 5천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사천에 오셔가지고 3년 내 1조 5천억을 약속을 하셨는데 사실은요 3년 내 약속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지역 가서는 예산 폭탄을 약속하시더니 우리 지역 오셔서는 오히려 사천 홀대를 얘기하고 가셨는데요. 사실 정상적인 예산이 1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등원과 동시에 1조 5천억 예산을 확보하고 그걸 기반으로 정적권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교통 인프라 개선. 그래서 사실 사천에서 기업하기 좋은 그런 사천시다라는 인상을 반드시 줘야 되고 그리고 연구 분야라든가 교육 분야라든가 이런 데 집중적으로 자금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예. 참 누가 당선되든지 굉장히 좀 바쁘시고 좀 난제다 싶은 게 대규모 사업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남해군도 한번 보겠습니다. 남해 여수 해저터널 사업 관련으로 공통 질문을 또 드릴 건데 남해 여수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네네네. 8.09km의 도로, 5.76km의 해저터널 포함해서 왕복 4차로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여수로 수도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제 이 터널이 완공이 됐을 때 남해까지도 그 관광객을 유인하면서 이 관광객 수를 좀 증가하는 데 있어서 지역민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기대 효과가
가장 좀 현실에 가깝게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또 맞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그 관광 산업에 있어서 구체적인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시급한데요. 저는 예. 이미 남해군은 관광과 관련된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구축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는 관광을 넘어서서 생활 인구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워케이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뭐 워케이션 관련해서 관광공사에서 추산하는 그 경제 유발 효과가 한 7조 원 가량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일을 하면서 여행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프리랜서들이 와서 워케이션 센터 같은 곳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기업과 협약을 맺어서 아예 지사를 유치하는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모두 특히 이제 그 해저 터널이 완공이 되고 나면은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KTX역이나 아니면 여수공항이 사실은 이제 그 해저 터널로 인해서 3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서울에서 출발하면 점심을 남해에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점을 활용해서 최대한 일과 여가 동시에 추구할 수 있고 그 경제 유발 효과가 한 7조 원이라는 워케이션 센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기업들의 워케이션을 함께 협약을 통해서 도모함으로 인해서 지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예. 자, 남해까지 들어봤고요. 끝으로 또 하동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동군의 미래를 바꿔놓을 곳으로 기대를 모았던 갈사만 산업단지, 대송 산업단지. 그런데 그 기대가 지금 어떠냐 하면 물음표에 가깝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법적 분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건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갈사만이 20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 이전에는 김 생산지로 유명했던 갈사만이 지금은 버려진 땅처럼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 여당의 군수가 집권할 때마다 약속을 합니다.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유치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렇게 약속한 금액만 42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단 한 푼도 유치된 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대기업의 접근성으로서는 사실상 실패한 그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갈사만을 산단 지정을 취소하고 국가정원 프로젝트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사실 순천만의 경우 국가정원을 통해서 한 해 보니까 그 100만 명 가까이가 2023년만 해도요. 다녀갔고 또 경제 효과가 1조 5천억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 이 하동의 아름다운 지리산 그리고 섬진강 남해 바다까지 품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 정원이 들어선다면 순천만을 뛰어넘는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인구도 늘어나고 또 경제도 성장시킬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대기업을 유치한다는 거짓말에 우리 하동 군민이 속지 마시고 이제 그런 거짓말하는 정치는 반드시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후보께서 이제 그 생각하고 있는 안이 만약에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건 아닙니까? 사실 다른 대기업을 유치하는 산단으로서의 성공 가능성보다 훨씬 현실성이 있습니다. 이미 그 순천만의 국가정원 이후로 27개 지자체에서 지방정원 이후 국가정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는 이러한 그 국가정원 프로젝트는 행안부에서 조금 더 예산을 확대해서 사업 계획을 좀 더 키워서 이 지방 소멸에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예산과 사업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국회에 등원하게 되면 반드시 행안부의 이런 사업들을 확대시키는데 조금 더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예. 자, 이렇게 재윤경 후보와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어느덧 정말 성큼 다가왔습니다. 총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사천, 남해, 하동 참 복합 선거구다 보니까 후보께서도 복합적으로 다뤄야 되고 또 유권자들도 굉장히 좀 복잡하게 지켜볼 것 같은데 대표 공약 이런 거 알려주면은 또 유권자들이 네네. 판단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정원을 통해서 사천, 남해, 하동 사실 아까 갈사만만 말씀드렸는데 사천의 광포만이라고요. 전국 최대 습지 그 구역이 있습니다. 예. 습지 보호구역 있죠. 그리고 갯잔디 최대 군락지입니다. 이 아름다운 곳을 산단으로 산업 폐기물을 유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걸 좀 막아내고 그래서 이 지역 또한 이런 지방정원 혹은 생태공원으로 하는 그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그래서 우리 사천 남해 하동 지역을 생태관광의 특구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우주항공 산업의 메카도시로 만들고 또한 이제 교통에 있어서 접근성이 KTX역 남부 내륙 철도가 예. 진주역이 있는데요. 진주 사천역
뿐만 아니라 하이면으로 고성역에 설치될 역을 하이면으로 조금 땡겨서 예. 삼천포 고성역까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재윤경 후보와 계속해서 공통 질문도 드리고 답을 듣고 있는데 저희가 딱 정해진 시간이 있고 또 정해진 질문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은 오늘 딱딱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말씀 잘해주고 계십니다. 실시간 댓글로도 좋은 반응 지지자들께서는 남겨주고 계시고요. 이제 시청자, 청취자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마무리 말씀 좀 네네. 길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네. 제가 20대 국회의원 시절 300회 이상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뵀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얘기를 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선거 유세를 다니면서도 유권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선거 때면 나타나지 않냐, 선거 끝나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일 때도 물론 저 집이 서울입니다. 서울에 살면서도 매주 사천남해 하동을 돌아다니면서 지역 주민들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그분들께서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들어주고 함께 공감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국회에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4년 동안 활동하면서 그 우수상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또 현장 중심의 활동을 4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에 재선 의원 되면 우리 사천남해 하동의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에서 먼저 뛰고 국회에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더 열심히 땀나도록 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 재윤경 후보 마무리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좀 더 남아서요. 실시간 댓글로 보니까 네네. 여야 후보 모두 초심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남겨주셨고 원래 고향은 하동 출신 아니십니까? 예, 고향은 하동이고요. 예. 네, 지금은 거의 사실은 뭐 하동 반, 사천 반, 남해 반 살고 있는데 예. 주소는 서울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토론 프로그램에서 그런 걸로 공격을 받지 않을까. 아,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예. 자, 그리고 재윤경 화이팅도 남겨주셨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똑같은 시간을 배분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네네. 마침 말씀을 똑부러지게 다 잘해주셔가지고 시간이 남아서 제가 칭찬 댓글을 읽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네. 가장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뭐 한마디 있을까요? 지금 한 15초 남았는데 네네. 예, 유권자를 만나면서 딱 기억나는 한마디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제 손을 꼭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겨야 된다. 알겠습니다. 제발 바꿔달라. 네.